안녕하십니까. 훈련과정관리 우수 사례로 선정된 원격 훈련기관 마이에듀의 양동원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가 많은 훈련기관들에서 스마트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훈련 과정 관리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 전반적인 틀보다는 저희가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제 운영 성과를 냈던 과정을 하나 제가 딱 집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9년부터 의료직무 원격 훈련을 시작으로 기업사이버연수원, 산업안전교육, 최근에는 학점은행 평생교육, 그리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평가에서 2016년부터 3년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로부터 수행 역량 및 신뢰성을 저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스마트 훈련 과정의 개요 부분입니다. 병원하고 의료원 내에서 현장 실천 QI 활동을 통해서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원격 훈련 16시간, 집체 훈련 12시간, 그리고 평가 1시간에서 총 29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과정의 목적은 의료질 향상의 개념과 개선 활동 단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현장 실천을 통해 QI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과정의 평가는 특징은 4단계 학습 프로세스를 통한 학습 성과를 제고하고 강사와 학습자 간의 긴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 학습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격과 집체 훈련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습의 현장 전이를 촉진하도록 구성한 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과정은 저희가 참여 활동형 분야로 B등급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 부분입니다. 저희는 주요 고객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담당자들하고 튜닝하고 실제로 모바일로 임직원들에게 요구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도식화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도출해서 이 내용을 교육 담당자와 공유하고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에 교육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병원이나 의료원의 임직원들의 교육 요구도 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항상 1순위가 문제 해결 역량, 2순위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도출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원격 훈련이나 아니면은 집체 훈련이 포함된 스마트 훈련 과정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고객사 중에 문제 해결 과정을 집체로 한번 운영해보자 라고 하는 니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간호사 이상 부서장 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문제 해결 역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QI 기법이나 활용 방법의 이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을 저희가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닝을 가장 1순위로 선호하시고, 두 번째는 집체 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다른 서적을 통한 이런 비정형 학습을 선호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내부에서 판단하시는 현재 우리 병원 내의 수준은 평균 3점 정도를 QI 활동에 대해서 3점 정도를 지금 인정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병원 내부적으로는 4점이나 5점대까지 이런 역량들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반으로 훈련 과정의 방향을 의료질 향상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선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실행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 잡아냈고요. 실제로 훈련 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과 QI의 활동 프로세스별 툴이나 테크닉 학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격 훈련으로 해결을 했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교육은 단계별 QI 활동 가이드라든가 실제 QI 수행, 그다음에 효과 분석, 표준화 전략 순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이 과정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고객사의 실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참여해서 같이 과정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론은 그리고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법들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체 교육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액션 플랜까지를 수립하고, 마지막에 조별로 현장에서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해보고 효과성을 분석해보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을 정리하고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출을 해보니 사전학습 원격은 16차시, 집체 1차 8차시, 현장 수행 5주, 그리고 집체학습 4시간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은 최초에 저희가 이 원격 훈련에 대한 평가와 조별 과제 제출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기획해서 저희들이 기획의 방향을 최초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원격 훈련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집체 훈련 강의용 PPT 학습 도구, 그리고 각 이 문제 해결 단계별로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산출물의 양식들을 다 개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도구를 정교하게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학습 흐름도입니다. 최초 기획했던 대로 사전학습의 원격을 통해서 의료질 향상의 개념과 QI 활동, 기본 지식을 학습을 하고, 집체 1을 통해서 활동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물론 조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최초 정교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8시간 강사님과 함께 집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한 조 형태로 현장에서 직접 개선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정리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중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보충학습으로 전사에 공유하는 이런 단계로 설계를 했습니다. 최초의 평가 설계는 원격 훈련과 요 조별 활동 과제에 대한 평가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 이 과정은 실제 개선 활동에 대한 이 활동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 중간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평가는 원격 현장 활동에 대한 중간 산출물,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체 1에서 조별 과제를 선정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조별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 시쳇말로 얘기하는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도 나타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격 훈련을 하는 동안 반드시 개인별로 예비 과제식을 다 하나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선정 사유서부터 목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시행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까지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심사할 때, 과정들을 개발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컨설팅적인 교육, 즉 어떤 개선 과제나 문제점들을 제시했을 때 강사나 컨설턴트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완성된 산출물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참여한 학습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개선을 해보고 이걸 피부로 체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활동의 단계들까지를 체득하는 그런 거 위주로 과정을 설계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으로는 사전 원격 훈련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질 관리에 대한 주요 개념, 기본 모델, 문제 분석 도구, 그다음에 각종 지표, 그리고 마지막에 팀워크 및 의사소통까지의 16차시로 원격 훈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체 원 부분에서는 조별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과제에 대한 문제 파악을 하고 원인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5주간 활동할 계획을 수립해보는 단계까지 진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8시간 진행을 했고요. 현장 활동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 시간에는 효과를 파악하고 표준화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평가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격과 조별 과제를 저희가 최초에는 50%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제안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격 훈련 평가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과감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 부분을 높였고 현장 활동 중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평가 도구를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사지선다나 이런 단답형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성 있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활동 중간 평가 15% 배점이지만 이 부분을 정의, 측정, 분석, 개발, 관리 5개 영역에 각각의 이런 내부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채점 기준을 다 수립해서 정량화시키는데 신경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최종 과제물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제물을 관리계획서상의 실행검증 보완 내용이 있는지, 개선 후에 정량적인 정성적인 정량적인 성과치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재발 방지 대책 또는 정기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배점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설계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사,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교육 운영자의 상호 역할 정의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격, 집체원, 현장 실천, 집체2, 학습자, 교육 운영자, 강사가 해야 되는 각각의 액티비티를 다 정의를 하고 이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교육 운영자가 예비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예비 과제들의 선결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출된 예비 과제들을 강사가 사전에 검토하고 비슷한 유형들끼리를 나눠가지고 실제 집체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1차로 제시해드리는 형태로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활동에 또 많은 신경을 쓴 과정입니다. 원격이나 집체훈련 이렇게 별도로 교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이나 교육들이 융합된 형태로 과정을 개발하다 보니 저희가 학습자 UI를 별도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훈련, 그 다음에 현장 활동, 그 다음에 집체 1, 2에 있어서 각각의 기관과 학습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하지만 저희 평가 기준도 확인하고 운영자들이 즉시 공지사항을 올리는 부분으로 UI를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실제로 스마트 훈련으로 승인을 받은 과정을 실제 교육사, 고객사에다가 운영을 저희가 실제로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12주입니다. 6월 1일부터 저희가 한 12주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조사나 과정 설계에서 고객사가 참여했듯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렇게 직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실제 의사도 3분 참여를 하셨고 가장 많은 간호부, 의료기술, 행정, QI, 총무, 교육팀 담당자까지 실제로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중 30명 중에 20명은 거의 QI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졌던 분들로 구성됐고,
저희가 강사는 스탠다드 컨설팅 그룹의 문재욱 수석 컨설턴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대상자를 시간이 나니 네가 교육을 들어가라 이런 형태의 선정이 아니라 정말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신 부분도 주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제출한 예비 과제입니다. 원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실제로 집체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부서와 직무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다 선정을 하고 배경과 목표와 기대 효과까지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강사님들이 먼저 1차로 비슷한 부분끼리 분류를 시키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예비과제를 제출하게 해서 개인별 참여도와 적극성을 높인 부분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명이 5명씩 6개조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집체 원시간에 각각 조에서 수행할 조별 과제들을 하나씩 새롭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과제가 그냥 조별 과제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조끼리 토론을 해서 별도의 새로운 과제를 도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것들로 실제 강사님과 함께 각각의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5주간 수행하는데요. 조끼리 그냥 열심히 이제 합니다. 강사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근데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체 1, 2를 제외한 사전 원격 훈련하고 중간 현장 활동 수행 중에는 신속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UI상에 과제물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질문이 올라왔을 때 강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날 답변을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운영자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중간 과제에 대한 이 피드백 예를 보면은 6조가 핵의학 검사 당일 예약 취소 감소 방안이라고 하는 중간 산출물을 제출을 했는데 보시면은 강사님께서 문제 분석 및 해석 내용상의 PC본 차트의 오류 같은 것도 지적을 해주시고 단순히 지금 개선을 시켜서 딱 했을 때 취소율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이러한 목표를 가져가지 말고 지금 현재 몇 프로로 나오는 것들을 개선을 해보니까 몇 프로까지 효과가 나오더라 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들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즉시 드리는 이런 관리 부분도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체 2 시간에 이렇게 조별로 이제 성과물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앞서 잠깐 예를 들었던 6조의 그 예약률 취소의 부분입니다. 사전에 지금 현재의 취소율이 잘 안 보이시지만 8.77% 정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개선을 해서 나중에는 4.95%까지 3.8% 정도 줄였다. 그래서 병원 내에 장비에 대한 활용률까지도 더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주셨습니다. 교육 끝나면 반드시 만족도 평가를 저희 실시하죠.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체계, 편성, 목표, 명확, 일정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일정 같은 경우는 뭐 3.5점까지를 주셨습니다. 피드백을.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원격과 집합의 연계성이라든가 과제 시험 구성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운영자는 운영자 나름대로 정말 힘들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이 과정을 운영했는데 보시면은 그에 비해서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는 4점대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투입한 강사분께서 내용 전문성이라든가 강의 스킬, 과제 코칭, 교육생과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 고루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교육생들이 강사님과 운영자들에게 가장 많이 피드백 준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쳇말로 이 교육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긴급한 병원 업무를 지금 내가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과제해야지, 학습해야지, 또 집체교육해야지, 과제에 대한 PPT 만들어야지, 너무 죽겠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피드백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 만족도는 조금 부족했지만 실제 요 우수 강사 투입한 부분 포인트고요. 학습 전후에 학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지금 진행해 봤습니다. 30명 중에 이제 모바일로 피드백을 주신 26분을 분석을 해보니 현재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학습 내용 또는 활동에 대해서 모르겠다, 초급 수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 그리고 중급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육이 힘들었지만 교육을 다 완료를 하고 실제로 그 후에 저희가 학습 수준 성취도 평가를 해봤는데요. 초급 수준 한 분, 다 중급 수준 이상의 분들이 나오셨고 상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2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었지만 교육 만족도보다는 이제 학업 성취도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이 과정을 운영한 부분도 주요한 성공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언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 담당자의 후기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배포에 오늘 받으신 사례집에도 있는데 실제 교육 담당자분이 실제 써주신 교육 운영 후기입니다. QI 활동을 통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다양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상호간에 병원 내에 정말 많은 직무들이 있죠. 병원 내에. 그분들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6조의 발표 내용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실제 병원 내 학술 대회 때 발표를 해서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안 얘기지만 이 과정에 참여해서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승진시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전사적인 관심을 높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교육 담당자분께서 동료분들이 아주 유익했다, 그리고 QI 활동을 하면서 병원 곳곳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교육 담당자분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앞서서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참여한 측면과 과정 설계 측면, 교육 운영 측면에서의 성공 요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참여하는 부분은 사전조사,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한 과정 설계, 전사 차원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고 제도를 통해서 전사 관심을 갖다 확대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 설계 측면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설계였고,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설계, 개인별 예비 과제를 통해서 교육의 참여도를 높인 점, 운영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습자와 강사 간의 실시간 피드백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썼고 우수 강사를 저희가 투입했고, 집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우수 강사를 투입했고, 마지막 교육 만족도보다는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둔 과정 운영을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앞으로도 마이에듀 우리 박상균 대표와 전 임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훈련 과정, 기술 기반 교수 설계 유형의 스마트 훈련 과정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